강릉역 역산에 강릉 특산물 직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강릉 지역 10개 농가에서 35개 품목을 입점했는데 농특산물 판매에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특색 있는 전통주가 인기입니다. 춘천 지역에서는 전통주 업체들이 한데 모여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과 송기현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 사업 20건에 대해 국비 확보를 위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평창 지역의 한 리조트에서 수련을 하던 중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등 16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각종 공모전이나 우수사례에 선정된 지역 특산물들도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늘 고민인데요. 최근 강릉역 역산에 지역 특산물 직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강릉역으로 가는 소비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어 농가들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강릉 전통항과 마을의 한 한과 제조업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중국 국영방송에 소개될 정도로 유명세를 치렀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밀려드는 주문에 말 그대로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강릉 전통항과 마을에만 이 같은 한과 제조업체가 50곳에 달할 정도로 인기지만 고민도 여전합니다. 아무래도 관광객분들이 오시더라도 손쉽게 시내 부근에서 한과를 살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런 아쉬움들을 가끔 토로를 하셨고요. 저희들이 대부분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골에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거의 대부분 판매가 주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유튜브를 통해 입소문을 탄 강릉의 한 버섯 농장. 막 수확한 표고버섯을 크기별로 선별하고 이를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직매장이 없다 보니 대부분 주문이나 온라인 판매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 한과의 일종인 도라지 정과를 만드는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 각종 요리 경연대회부터 관광기념품 공모전까지 입상 경력이 화려하지만 판로 확보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공을 해서 고부가 가치가 날 수도 있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이런 고부가 가치가 생산되는 상품을 판로가 없는데 이런 지역 내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직매장이 2달 전 강릉역 역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 강릉역 로컬푸드 판매점에는 강릉 지역 10개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특산물 등 35개 품목이 입점해 있습니다. 강릉시가 공모 과정을 통해 선정한 제품으로 강릉역을 오고 가는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농가와 함께 어떤 상품에 대해서 강릉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나눌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시식을 해봤는데 도라지 전과라든가 표고버섯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늘 친구들이랑 강릉 놀러 왔는데 이렇게 한 가지 사가지고 갑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직접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 농가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강릉역에서 이렇게 판매장을 마련을 해서 판매를 함으로 해서 특히 이제 홍보 효과도 많이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이제 좋은 제품들이고 로컬 푸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로컬 푸드 직매장에 이어 강릉역 광장에 주말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농산물 판매장 개설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지역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 인기가 대단합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특색 있는 전통주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춘천 지역 전통주 업체가 한자리에 모인 축제 현장으로 전소연 기자가 안내합니다. 오동나무 상자 안에 쌀알이 가득 담겼습니다. 30도가 넘는 적당한 온도 아래서 발효 중인 쌀 누룩입니다. 이곳은 1968년 문을 연 이후 전통 방식으로 막걸리를 제조하는 춘천의 한 양조장입니다.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춘천 전통주가 타 지역 애주가들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춘천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하고 경기 일부 나가는데 그쪽에서는 춘천의 맑은 물 엄청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춘천하면 물의 도시고 또 춘천이 또 슬로우 시티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술하고 잘 맞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춘천의 맛을 담는 전통주 업체 16곳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춘천 술 페스타입니다. 축제를 찾은 시민들은 시음 부스를 돌며 술에 대한 설명도 듣고 직접 맛도 봅니다. 만드는 거, 쌀로 만드는 거, 뭐 여러 가지 종류로 만드는 술을 보고 맛보고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하게 만드는 재료도 다양하고 우리도 구매도 했잖아요. 이번 축제는 춘천 전통주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열렸습니다. 술의 도시 중심지 춘천으로 거듭나기 위함이고 우리 술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술이 술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놨으니까 가족, 친구, 연인들 모두 오셔갖고 이런 분위기를 만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음 부스뿐 아니라 주류 가방 만들기, 술빚기 체험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또 저녁 시간에는 버스킹 공연부터 칵테일 쇼까지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춘천의 고품질 농산물과 깨끗한 물로 만들어진 전통주가 새로운 특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매년 잊을만 하면 농기계 사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특히 경운기 사고의 비율이 높은데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지난 3월 16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80대 A씨가 본인이 몰던 경운기에 깔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3일에는 전북 임실군의 한 농로에서 경운기가 쓰러져 80대 B씨가 왼쪽 다리를 크게 다치는 등 경운기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전국 12,000농가를 대상으로 발생한 농기계 신체 손상 사고를 조사한 결과 경운기 사고 비율이 24%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운기 사고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운기는 일반적인 차량과는 다르게 완충 장치가 없고 탑승자가 외부에 완전히 노출돼 있습니다. 따라서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하거나 경사로, 급회전 구간 등에서 운전자가 튕겨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 속도보다 빠르게 운행하는 경우는 더욱 위험합니다. 또 농가에서는 경운기를 운송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래된 기기가 많고 대부분 고령층이 이용하는 점도 사고 원인의 하나로 지목됩니다. 힘이 딸리신 분들이 갑자기 들어닥친 차라든가 이런 걸 어떤 카브로 돌 때나 이런 데서 못해서 도랑에 빠져서 다치는 분, 차하고 부딪혀서 다치는 분, 이게 경비도 노화대가 더 잘 안 듣고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밀리잖아요. 이 밖에도 경운기는 주행 방향을 조작하는 조향 클러치가 평지일 때와 내리막일 때 반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급할 때는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농가에서 이제 10년, 20년씩 운전을 하신 분들도 반대다 보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헷갈려서 급작스럽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농로나 이런 곳에 운행하실 때는 좌우를 항상 잘 살피시고 조작이 반대로 된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고. 경운기는 운전면허 없이 누구나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과 안전수칙 숙지 없이 작동하면 쉽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운기 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커브길에서는 서행을 해야 하며 운전자 한 명만 탑승을 하고 반사판을 부착을 하고 일몰시 운전을 자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평소에 익숙한 농기계라도 피곤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조작을 삼갈 것을 당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평창 지역 리조트에서 수련회를 하던 중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16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6일 새벽 0시 55분쯤 평창군 봉평면과 대관령면에 각각 위치한 2개 숙박시설에서 수련회 중이던 서울 모중학교 교사와 학생 165명 중 80여 명이 복통과 설사 등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119에 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소방당국은 그중 증세가 심한 16명을 원주와 강릉, 홍천 등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를 여행하는 일정으로 전날 강릉과 평창에서 갈비탕과 햄버거 등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이번 주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랜 수관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먼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지역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송기영 국회의원 등은 서울, 강원, 인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강원도당은 제2경춘국도와 원주 관설 반곡 4차로 신설 등 강원 지역 현안 20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강릉 지역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이 전해온 소식입니다. 강릉 해양경찰서 신설 예산이 확정됐다는 소식인데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사업비 42억 원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이번 예산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임시청사 임차와 그리고 구조대 사무실 운영, 해안 치안 종합상황실 구축비 등 필요한 예산이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해양경찰서가 신설되면 강릉 해양사고 상황 대응 시간도 절반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지역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도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불합리한 요건으로 수산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소식인데요.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수산직불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산업에 종사하면서도 상업, 공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수산직불금을 받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주시 을지역 더불어민주당 송기영 국회의원은 5일 지하수 관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송기현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현행 지하수 이용과 관리 체계에 주민 등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요, 샘물 개발 허가를 둘러싼 소송 등 분쟁을 겪고 있는 원주시 신림면 그리고 산청군 삼장면 주민들을 비롯해 원주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끝으로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지역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은요, 가정폭력 피해자 신상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정보에 대한 사실 증명 발급을 못 받도록 제한하는 출입국 관리법 및 재외동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건데요. 개정안을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하면 피해자의 출입국 내역과 국내 거소 신고 등 사실 증명 발급과 열람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유상범 의원은 2차 가정폭력 방지는 피해자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보다 두터운 보호장치를 위한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동해안 6개 지자체가 100억 원 이상 해안 침식 연안 정비 사업을 국가가 시행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안 지자체로 구성된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 5일 속초시청에서 정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안관리법 시행령 개정 요청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는데요. 또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 대비 어업인 안정자금 지원 확대도 공동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는 이어 후임 회장으로 한명준 고성군수를 선출했습니다. 박대현 강원도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과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박대현 의원은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이 게시돼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지자체가 나설 수 없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사업에 강원도 내 2곳이 선정됐습니다. 전국에서 15곳이 선정된 가운데 도에서는 평창군 진부농협과 강원 감자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선정됐는데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선별장과 저온 저장고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